기회의 땅 아프리카, 지구상 육지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대륙이자 풍부한 자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젊은 인구층을 보유하고 있어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는 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국경, 민족 문제가 다수 존재하죠. 그리고 여기 자로 그어놓은 듯한 아프리카 국경 사이 점선으로 표시된 국경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서사하라 지역은 모로코와 미승인 국가 사하라 아랍 민주공화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으로 유혈 사태가 끊이지 않는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척박하고 황량한 사막 지역을 두고 도대체 왜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아프리카 최후의 식민지 서사하라,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서사하라 국경 분쟁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유럽 열강들의 경유지이자 흑인 노예의 공급처로 사용되었던 미지의 대륙 아프리카. 대항해 시대 이후 유럽은 전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했지만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아프리카만큼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17세기 이후 영원할 줄 알았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힘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중남미 식민지들이 줄줄이 독립하게 되었고 18세기에 들어서 영국과 프랑스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며 또 다른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머리를 굴렸죠. 그리고 이때 눈에 띄었던 곳이 바로 아프리카였습니다. 당시 아프리카는 산업혁명을 이룬 유럽 열강들을 상대할 힘이 없었고 인구도 제법 있어서 무언가 팔아먹기도 좋고 값싸게 자원과 원료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유럽 국가들은 너도 나도 아프리카로 들어가 깃발을 꽂아대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땅은 내 땅이다 하면서 유럽 국가들끼리 서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크고 작은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황은 아프리카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급자족하면서 살고 있던 원주민들 땅에 무작정 들어와서 침략하는 것도 모자라 지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면서 쟁탈전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이 상황을 지켜보던 벨기에의 국왕 레오폴드 2세가 이러다 다 죽겠다 싶어 아프리카를 다툼 없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국경을 획정하자는 제안을 하게 되죠. 이를 유럽 열강들이 받아들이면서 펼쳐진 회의가 1884년 개최된 베를린 회담입니다. 이 회담을 기점으로 아프리카는 부족, 언어, 역사, 종교, 문화 등 그 어떠한 조건도 고려하지 않고 행정 편의상으로 자로진 것처럼 반듯하게 국경이 획정되거든요. 그리고 이 회담에 참석한 국가 중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원조격인 무적함대 스페인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베를린 회담에서 아프리카의 북서부 지역을 할애받게 되는데요. 이 지역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서사하라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서사하라 지역은 척박한 사막인데다가 사흐라위라고 하는 유목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결국 스페인이 이 지역을 식민지 삼으려고 한다면 물도 없고 물자 보급도 힘들고 덥고 짜증나는데 유목민족과 싸우기까지 해야 하네. 물론 서사하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카나리아 제도를 오래전부터 스페인이 점령하고 있었기에 해안 지역을 따라 군데군데 거점을 만들 수는 있었지만 스페인이 눈독 들이고 있던 지역은 정작 따로 있었죠. 바로 모로코. 잠깐 시간을 거슬러 15세기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베리아 반도에 이슬람 세력을 몰아넣은 뒤 아프리카로 진출할 거점을 만들었거든요. 이때 모로코는 포르투갈에게 세우타를, 스페인에겐 멜리아를 빼앗기게 되죠. 그런데 때마침 유럽과 인도를 직결하는 인도 항로가 발견되고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아프리카의 진출은 잠시 미뤄졌어요. 그러던 1581년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펠리페 2세가 포르투갈의 왕위를 이어받게 되면서 세우타 지역이 자연스럽게 스페인의 영토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는 모로코가 스페인에 빼앗긴 지역을 되찾겠다면서 공격하기도 했지만 끝내 되찾지 못했고 이후 스페인은 베를린 회담을 통해 서사하라를 차지한 뒤 모로코를 점령하려 했던 겁니다. 결국 1904년 스페인은 프랑스와 비밀 조약을 체결한 뒤 모로코를 나눠 가지기로 하면서 스페인은 모로코 북부 지역에 세우타와 멜리아 지역을 확장하고 남부 서사하라 지역에서 조금 더 확장한 땅을 가져온 뒤 나머지 영토는 프랑스가 가져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연달아 터지게 되면서 국제사회가 크게 흔들리게 되죠. 하지만 스페인은 당시 내전을 겪은 이유인지라 중립국을 선언하게 돼요. 이로 인해 스페인은 모로코와 서사하라 식민지를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러던 1947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모로코 서사하라 지역에서 엄청난 자원이 발견됩니다. 바로 인광석. 인광석은 농업을 위한 비료에 사용되는 인을 포함한 퇴적암으로 의약품, 반도체, 실크, 폭약, 그리고 황무지를 비옥한 땅으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아주 중요한 광물이에요. 또 이를 대체할 대체제가 없어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죠.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인광석 매장량은 약 700억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세계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인광석 매장량을 좀 살펴보게 되면 중국이 32억 톤, 이집트 28억 톤, 알제리 22억 톤 등으로 확인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로코에 매장되어 있는 인광석의 양이 무려 500억 톤입니다. 이건 전 세계 인광석 매장량의 70%를 넘기는 수준이라는 건데 이곳에 매장되어 있는 인광석의 가치 또한 상상을 초월해요. 사실 이 자원이라는 게 그때그때마다 가격 변동의 폭이 커서 딱 이 정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인광석이 톤당 110달러에 거래되었던 것을 고려해보면 단순 계산으로 5조 5천억 달러, 한화로 무려 7천조 원에 달하는 값이 나오게 되죠. 참고로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639조 원이라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인광석이 매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결국 스페인은 모로코에서 채굴되는 인광석을 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보는 듯 했지만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대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네,
독립의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과거 미국의 토머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이른바 민족 자결주의라는 주장을 내세웠거든요. 이건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게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들의 심장을 울렸던 거예요.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독립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이 영향이 모로코까지 번지게 되면서 1956년 프랑스가 모로코를 포기함과 동시에 스페인도 모로코에서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모로코가 독립을 하는 듯 싶었으나 스페인이 모로코 독립? 오케이. 하지만 서사하라는 안 돼 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결국 모로코는 독립을 맞이한 이후 스페인에게 찾아가 왜 우리 땅 안 돌려주냐 라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세우타, 멜리아 등의 땅도 돌려달라는 입장이었지만, 세우타, 멜리아 지역의 경우에는 스페인이 모로코를 식민지화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명분이 좀 부족했죠. 때문에 스페인은 모로코의 주장을 단칼에 무시해버렸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바로 서사하라였습니다. 사실 서사하라 지역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정식적으로 지배한 적이 없는 땅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에는 서로가 내 땅이라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는 듯 했는데, 이때 서사하라 남쪽 지역에 있는 모리타니아라는 나라도 여기에 끼면서 서사하라의 소유권을 주장했어요. 이 상황은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도 아프리카 곳곳에서는 독립을 이어갔고, 이전까지 식민 통치를 했었던 열강들도 하나하나 식민지에서 발을 빼자 모든 화살은 스페인에게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에서 빠진 가장 중요한 이들이 있거든요. 네, 이곳에 거주하고 있던 유목민족 사흐라위입니다. 아니, 사흐라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서사하라에 살고 있던 건 난데 스페인은 우리의 식민지다, 모로코는 내 땅 내놔라, 모리타니는 놔뒀길래 이러고 있으니 좀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로 인해 사흐라위인들은 서사하라 지역을 아예 독립국가로 만들겠다면서 무장투쟁을 벌이기 시작하거든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스페인은 이때 서사하라 유목민족의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걸 모로코와 모리타니 입장에서 봤을 땐 절대 용납할 수 없었죠. 결국 이때 모로코에서 회심의 일격을 가하게 되거든요. 바로 녹색행군. 여기서 말씀드린 녹색행군이란 지난 1975년 11월 6일 모로코 정부에서는 모로코 국민 무려 35만 명을 동반해 모로코 국기를 들고 서사하라 행군을 시작했어요. 이들은 군인도 아니었고 무장한 사람들도 아닌 진짜 말 그대로 민간인, 그러니까 모로코 정부에서 민간인들에게 서사하라로 넘어가서 자리 잡고 살라했던 거였죠. 사실 이 상황은 스페인 입장에서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그렇다고 해서 투표로 서사하라를 독립시키려 했더니 주변에서 따라주지도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스페인은 이 상황을 하루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마드리드로 모로코, 모리타니를 모두 불렀어요. 이때 총 6개의 원칙을 가지고 합의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 분할이겠죠. 이 협정을 통해 스페인은 서사하라에서 이제 완전히 발을 빼는 대신 서사하라의 북쪽으로부터 3분의 2는 모로코에게, 남쪽 지역의 3분의 1은 모리타니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걸 지켜보고 있는 사흐라위는 인정할 수 없었죠. 결국 이들은 1976년 사하라 아랍민주공화국의 건국을 선포한 뒤 독립을 위한 무장 독립투쟁을 이어나가기 위한 게릴라 작전을 펼치기로 계획합니다. 이때 모로코와 라이벌 관계였던 알제리는 사흐라위인들에게 무기를 지원해주기도 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리타니는 1979년 안 그래도 좋지 않았던 경제 상황과 더불어 부족한 군사력으로 인해 서사하라를 포기하게 되는데, 모로코는 이때 친서방 노선을 타게 되면서 미국을 등에 업고 모리타니가 차지하고 있던 지역까지 점령해버렸죠. 그리고 1980년 이른바 모로코 장벽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모래장벽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심지어 이 근방에 지뢰를 묻어놔 사흐라위인들이 얼씬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국경지대에는 총성이 끊이지 않았죠. 그래도 1991년 모로코와 사흐라위가 휴전협정을 맺게 되면서 무력 충돌은 잦아들었는데, 아직까지도 모로코가 서사하라 지역의 대부분을 시료 지배하며 이 지역의 자원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반면 사흐라위의 사하라 아랍민주공화국은 일부 국가들에게만 정식 국가로 인정받았을 뿐 아직까지 미승인 국가로 남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난민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죠. 무한한 잠재력과 막대한 자원을 바탕으로 어느 대륙보다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끊이지 않는 국경, 민족, 종교 등의 분쟁이 이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과연 이 모든 갈등이 해결되어 아프리카가 빛나는 그날이 올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